저희가 이 주제로 얘기하면은 밤을 새야 되는 그러니까 것 할 얘기 같아요. 너무 많아. 이건 시리즈로 가야 돼. 그러네요. 네버엔딩 스토리.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마음에 굳은 살이 너무 겹겹이 쌓여 있어서 그 살을 깎아내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맞아요. 않으셨을까. 많은 직장인분들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마음에 굳은 살을 이렇게 깎아내는 시간 그리고 그 깎아내는 그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그대 곁에 세이 그대 세이 여러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토스트아웃이라는 사연으로 주시러브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엘디님께서 이 사연을 아주 낭낭하게 읽어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직장인이자 두 딸의 엄마입니다. 저는 집과 가까운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집과 직장이 가까워서 만족도는 아주 높아요. 걸어가면 15분 정도의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아이들 케어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고 같이 생활하며 즐거움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눈치 보며 행동해야 하는 피로감도 있었지만 그래도 즐겁다. 이게 직장이지 라는 생각을 하며 사회 경험을 쌓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회사에서 각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느라 모두들 바쁘게 일을 하죠. 매일매일 바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성공한 커리어 우먼 같았어요. 어느 날 직장 동료 한 분이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분의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그분이 하면 되던 일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새로운 업무를 익히느라 더 바쁘게 정신없게 하루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저에게 주어진 이 일을 저는 정말 잘 해내고 싶은 마음에 집중하고 파악하고 실수할까봐 모니터를 뚫어져라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회사에서 나의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집에 오면 아이들 책상 위에 쌓인 물건들, 정리 안 된 집안, 쌓여있는 빨래 바구니를 보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꾸 정리하려고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집에서 계속 한숨을 쉬게 되었어요. 그리고 매일 자기 전에는 내일은 아이들에게 짜증내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고 잠을 잤어요. 하지만 다음 날 또 반복이 되었답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직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사님이 방문을 하시는데 매일 바쁘게 업무를 하는 저를 보고 선생님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항상 바쁘시게 일하셔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순간 제가 눈물이 또르륵이 아닌 주룩주룩 흐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눈물은 한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진정이 된 다음 생각해보니 내가 힘들지만 애써서 괜찮다 라고 스스로 주문을 걸며 지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게 바로 토스트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엔 힘들면 힘들다고 조금씩 동료들과 얘기도 하며 풀고 있어요. 체력적으로 약해진 것 같아서 영양제도 왕창 챙겨 먹고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퇴근 후 시간 될 때마다 가족들과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고 맛있는 거 먹으며 편안한 일상을 보내니 스트레스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저녁이 힘들 텐데 운전해서 기분 전환 시켜준 남편님 고마워요. 모든 워킹맘과 직장인들이 번아웃, 토스트아웃 없이 즐겁게 적당히 직장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마무리하셨습니다. 주실어머님 사연이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게 모든 워킹맘들
그리고 직장인분들께서 공감하실 수밖에 맞아요.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업무량이 막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나의 시간을 더 써야 되고 에너지를 더 쓰다 보면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소진되어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참 주실 어부님이 현명하신 게 그러면 나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를 스스로 찾아서 드라이브도 하시고 그리고 동료들과 얘기도 나누시고 영양제도 챙겨 드시고 그래서 제가 토스트아웃 증후군을 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봤더니 주실 어부님이 하신 행동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주실 어부님은 문제를 본인이 보고 해결까지 하시는 능력자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스트아웃 증후군을 완화하려면 우선 업무와 완전히 분리된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가끔은 이렇게 자기만의 시간을 커피 한 잔 이렇게 갖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맥심 커피 한 잔 타서 옥상에 올라가서 동료하고 한 10분 동안 수다 떨고 내려오고 그렇죠. 그런 시간이 근무 시간에도 꼭 필요한 것 같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업무량이 과도할 경우 주실 어부님 경우처럼 업무 분장을 회사에 요청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나만의 시간을 갖기. 어제 보니까 그 올드님께서 카페에 1시간 잠깐 앉아 있는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맞아요. 오롯이 나만의 시간과 공간. 맞아요. 그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수면, 운동과 취미 생활을 한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마음의 따뜻함을 채우기 등을 권한다고 합니다. 주실 어부님께서 토스아웃을 완화한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오늘 여기 함께 계신 세이님들은 최근에 아니면 뭐 나한테 강하게 뭐 번아웃이 됐던 토스트아웃 증후군에 걸렸던 경험이 있으시면 한번 같이 나눠주시고 있으시다면 어떤 방법으로 극복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전 요즘 최근에 그냥 제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카마잖아요. 이거는 뭐 토스트아웃이 아니라 번아웃 상태인 것 같은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 나가고 뭐 나가기 전에 애들 밥 챙겨주고 그리고 와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들 픽업하고 그러다 보면 뭐 조금 내 시간 갖고 해야 하는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도 갖고 나 너무 힘들어 이런 마음의 짜증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한 8시에서 9시에는 조금 시간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동네 스타벅스가 9시에 닫거든요. 그러면 1시간 그냥 알차게 거기에서 그냥 책을 보던 아니면 뭐 할 일이 있으면 거기서 그냥 하고 와요. 근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아이들이 전화를 하죠. 언제 와? 그러면 나는 또 짜증이 올라오지만 그래도 이 시간은 내가 지키겠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이 안 되는 그 시간이 저에게도 저만의 어떤 토스트 아웃을 이겨낼 수 있는 저만의 시간과 공간을 갖는 게 저에게는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 나름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옆에 계신 올디님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생각했어요. 난 왜 이렇게 맨날 힘들까? 왜 이렇게 내가 맨날 버거울까? 근데 다 잘하고 싶은 그 어떤 욕심 때문에 나 스스로를 너무 채찍질하면서 버겁게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제가 일을 하는 것도 아이를 키우는 것도 누가 시키지 않았잖아요. 오늘 빨래를 다 해야 돼. 시키지 않아요. 설거지 오늘 하고자라고 시키지 않고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해야지. 이거 해야지. 더 잘 해내야지. 이런 마음에 항상 스스로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욕심이나 잘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이런 토스트 아웃 증후군이 자주 찾아왔던 것 같아요. 나 너무 힘들다, 버겁다. 그래서 누군가가 괜찮아 하면 아까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눈물이 쩌라락 흐르는 쏟아지죠. 눈물 네. 버튼을 눌렀어. 맞아요. 그게 끊임없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이거를 그래도 이겨내면서 지나가야 되니까 살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나 방금 네 슈디님 얘기를 듣고 해봤는데 어떤 큰 대단한 그 방법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 그래서 이게 그냥 애들이 장난을 쳐서 화가 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화가 나는 건지 이런 진짜 화가 나는 이유를 들여다보는 거 그런 시간을 갖는 거 명상의 시간. 나와의 내가 왜 만남. 그랬지 내가 지금 왜 힘든 거지 맞아요. 그 원인을 찾아내는 거를 하면 좀 해소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렇죠. 현명한 어머님이십니다. 그리고 술을 먹죠. 사실은 맞아요. 술을 먹기 위한 전 단계. 전 단계 빌더 맞아요. 신랑과 네 한 잔씩 하죠. 그러면서도 오히려 스트레스도 풀고. 맞아요. 그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를 보고 웃고 계시는 앙기님. 네, 저도 근데 올디님처럼 바쁘게 사는 걸 즐기는 편이에요.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을 만들어내는 만들어내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대학교 시절 때는 그게 그냥 너무 좋았어요. 일주일에 엄청 바쁘고 했는데 사회에 딱 나오고 나서 그때도 괜찮았어요. 일을 막 주말까지 막 일을 만들어서 스스로 만들어서 막 했는데 여기 사연 주신 것처럼 직장 동료가 퇴사를 하고 나서 공석이 생기면서 하던 일이 주어졌다고 했는데 저도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신 거예요. 그 업무가 저한테 오게 된 거죠. 이제 내가 벌리고 있는 일들도 많았는데 또 오게 되니까 그래도 처음에는 오케이 좋아 막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 그 세 명이 일하는 체제였거든요. 담임하고 팀장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그만뒀을 때는 이제 하던 일이 비슷해서 중복돼가지고 넘겨받았을 때도 오케이 할 수 있어 하면서 다 했는데 이제 팀장님이 나가시게 되면서 이제 팀장님의 업무를 제가 해야 되는 대신 공석이 생겨서 해야 되는 그런 게 돼버렸어요. 근데 회계였거든요. 저는 회계를 돈을 만지는 거는 머리가 아파오기 막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약간 이제 스트레스가 막 됐었는데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제 팀장석으로 너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지원자도 없고 이렇게 하고 제가 또 거기서 계속 일을 해왔고 그 전부터도 계속 그런 경력들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승진을 시켜주셨어요. 원치 않는 승진을 해서 이제 승진을 했는데 그래서 어찌저찌 막 또 하면서 그때부터가 약간 토스트 아웃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일을 하면서 이제 제 자리에 다른 선생님들이 왔는데 합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막 이러고 일들도 다들 이제 새로 이제 적응하는 시기고 하는데 제가 했던 업무가 애들이 계속 1년 내내 있으니까 빠바바바바 계속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 거여서 선생님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모르니까 또 알려줘야 되고 이런 거에서 하나 두 개 서서히 토스트 아웃이 오다가 빵 터졌던 것 같아요. 번아웃이.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몰랐죠. 그냥 힘들구나. 근데 뭐 애들 생각하면 괜찮아 이러고 있다가 이제 달마다 무슨 큰 사건들이 하나씩 터진 일들이 있었어요. 23년의 해. 그때 이제 번아웃이 왔다고 느낀 게 제가 힘든 거예요. 일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이 많고 힘들어도 재미는 있다를 느꼈는데 그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순간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워커홀릭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을 하고 나서도 집에 가서도 뭔가 사부작 하는 게 많았는데 그 번아웃이 온 순간 그냥 일 가서 일하고 오면 집에 와서 바로 자고 일어나서 가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퇴사를 했죠. 결국에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또 애들 생각해서 중간에 퇴사는 못했어요. 끝까지 버텨 4년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진짜 집에서 잠만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잠만 자고 일어나고 하다가 혼자 여행을 갔거든요. 공주로. 혼자 여행 간 게 또 처음이어서 그렇지만 여행을 혼자 갔다 오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여행 갔다 오고 나니까 마음이 좀 회복이 되더니
또 사부작 일을 벌였습니다. 일을 벌렸죠. 근데 이제 그게 진짜 컸던 계기가 뭐냐면 나의 마음을 조금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조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번아웃 토스트아웃이 오면 혼자 여행을 떠나라고 말하고 싶네요. 맞아요. 여행만큼 좋은 게 맞아요. 없어요. 특히 맞아. 혼자. 맞아. 진짜 우리 세이분 중에 혼자 여행 가는 거 아주 좋아하시는 분 한 분 계시거든요. 그렇죠.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자. 네, 저는 지난주에도 혼자 그러니까 제주도 짧게 이번에는 다녀왔는데 너무 좋아요. 혼자 다니면은 저도 이제 이런 시기가 온 거는 얼마 안 됐고 이제 토스트아웃 번아웃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까 맥심 커피 얘기하시고 저는 두 봉다리를 타서 뭐 마셨어야 되는 상황. 알죠. 출근하기 전에 미리 가서 딱 30분. 그리고 집에 와서는 또 애를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 케어해야 되고 30대가 저도 완전히 막 풀로 가동이 되는 그거였고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 예, 사회는 사회대로 그리고 가정은 퍼펙트해야 돼. 막 이런 거. 지금 딱 정리다. 예, 그래서 요게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 이게 사회적으로도 가고 싶고 가정도 가고 싶고 근데 어느 순간 우선순위가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다 같이 갈 수는 없고 내 거를 내려놓자. 예,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좀 하여튼 많이 30대는 정말 바쁘고 힘들고 매여 있었고 예, 이제 그랬는데 저도 아이가 지금 고3이잖아요. 아이가 기숙학교를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저희가 하나니까 이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이제 있으니까 예, 그리고 저희 신랑도 조금 떨어져 있는 직업이어가지고 제가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였나 혼자 그때 계기가 있어요. 저도 애가 기말고사를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성적이 안 나왔어. 엄마 가야 되겠다. 이러면 그때는 아이의 삶과 저의 삶의 분리가 좀 덜 됐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얘를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게, 예, 뭐 이런 생각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시선이 늘 남편과 아이한테 얘네들이 잘 돼야 되는 게 제가 더 이게 넘어왔던 것 같아요. 30대에서 40대 되면서 이렇게 넘어왔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자신으로 이제 돌아온 게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40대 되면서. 예,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때 당시에 저는 요 사연 읽으면서도 토스트아웃 중간에 살짝 울컥하긴 했어요. 그 30대 시절이 생각이 나가지고 예. 근데 내 뜻대로 인생은 다 안 되고 저도 막 일을 찾아 나서 사는 스타일이 아니고 지금도 주어지면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몰리고 저절로 그러다 보면 또 요 단계를 거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혼자 여행 추천합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 자신을 많이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글 쓰고 여행 가서 글 쓰고 사진 찍고 예, 그게 저만의 방법. 뭔가 결과물을 남기는 네 그쵸? 맞아요. 그 토스트 증후군에 걸렸지만 나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쉼을 가질 것이다. 그냥 맞아요. 지나가지 않고. 네 맞아요. 기록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푸디님은 어떠신지. 네, 저도 뭐 이 과정은 겪었죠. 그래서 이제 직장을 퇴직하기도 했을 거고. 근데 그 지금 이제 그 앙대님 들으면서 생각난 게 그런 과정들이 되게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직장을 많이 그만두고 다시 들어가고 막 이런 과정들을 했던 것 같은데 회복 시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앙대님은 한 2주 정도 뭐 여행 그렇게 하니까 회복이 됐다 이랬는데 사실 제가 마지막 직장 퇴직하고 나서는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사실 그 되돌아오는 게 그때 이제 괜찮은 심리 상태로 돌아오는 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것도 너무 이 토스트아웃이나 번아웃을 겪었을 때 너무 그게 누적이 되면 돌아오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지금 들으면서 하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그 토스트아웃이 오면 그걸 빨리 알아차리시는 게 가장 나를 위해서 좋다. 시간을 버리지 않아서 거의 저는 저도 이게 그 알게 된 게 누가 얘기만 해도 진짜 폭풍 눈물이 해서 그 눈물이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 30분 넘게도 울었던 것 같아요. 안 멈춰서 의지가 아니라 이 눈물 자체가 멈추지를 않도록 되게 너무 신기한 게 그래서 너무 이상한 사람이 됐죠. 계속 울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퇴사를 했고 이제 집에서 이제 있는데 거의 계속 잠을 되게 많이 오랫동안 잔 것 같고 자면서도 계속 피로가 풀리지 않는 상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잠을 많이 자고 그다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그게 좀 되니까 여행 다니면서 또 뭔가 세상이 꼭 여기만 머무르는 게 아니야. 다른 세상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해라는 생각들을 그거를 알게 되면서부터 뭔가 더 객관적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직장이 그다지 대단하지 않다라는 이게 전부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적당한 휴식과 그다음에 여행하면서 이 내가 속해 있는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을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세상에 진짜 너무너무 많은 내 세상 그 장면들이 존재하고 다른 일들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또 내가 스스로가 성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지금의 이 모습이 있는 것도 그래서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왜 나한테 왜 이런 게 왔지? 나는 왜 이러고 있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극복하고 나면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이게 내가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야라고 스스로를 좀 다독여 주시면 또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로 얘기하면은 밤을 새야 되는 그러니까 할 얘기 너무 많아. 이거는 시리즈로 가야 돼. 그러네요. 네버엔딩 스토리.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마음의 굳은 살이 너무 겹겹이 쌓여 있어서 그 살을 깎아내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맞아요. 않으셨을까. 많은 직장인분들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굳은 살을 이렇게 깎아내는 시간 그리고 그 깎아내는 그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스트아웃은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태지만 무시하거나 방치하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주시하고 필요한 휴식과 복원력을 충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켈트족에게는 이런 글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지쳐버린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이를 잠시 멈추고 자신들의 영혼이 따라올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다. 자신에게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놓고 그동안 무시했던 그대의 영혼이 다시 그대를 만나게 하라. 그것은 그대가 잊고 있던 신비와 다시 가까워지는 멋진 일이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림책 잃어버린 영혼의 주인공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쁘게 살다 결국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린 병을 주인공은 얻게 되죠. 영혼이 주인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병명. 여러분은 다 타버린 토스트가 되기 전에 나의 영혼이 나와 함께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피시며 살아가시나요? 바쁜 일상과 몰아치는 업무 속에서도 나의 영혼이 안녕한지 안부를 묻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세이 이건장 슈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